2025년 하반기 당신의 돈, 삶, 복지 모두 뒤바뀝니다. 2025년 하반기 단순한 정책 변화라고요? 아닙니다. 금융, 경제, 복지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출길은 굳게 막히고 예금 보호는 강력해지며 아이와 노인, 청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쌓입니다. 변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160개의 지원과 규제가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 내 삶, 내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하고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정책들만 모았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세요. 한 발 앞서는 사람이 곧 새로운 기준의 승자가 됩니다. 첫째, 금융 분야 안전은 더욱 강해지고 대출은 더욱 제한된다. 1.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체 가계대출에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존 1.2%였던 수도권 가상금리가 1.5%로 높아졌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5월 20일 보도자료. 이는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결국 대출 한도는 1020%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소득 6천만 원이라면 1200만 원가량 대출 여력이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준 강화. HUG 전세보증제도도 7월부터 다릅니다. 기존에는 전세가액 기준으로 보증이 자동이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기존 부채를 모두 심사하고 최대 보증률도 100%에서 90%로 축소됩니다. 전세 이사를 앞둔 분들은 즉시 상담과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9월 1일 9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24년 만에 획기적 조치로 예금, 적금, 퇴직연금, 사고보험금까지 1인당 1억 원 보장되며 제2금융권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분산 예치하던 분들에게 제2금융권으로 확대 예치의 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4. 은행 대리 업무 및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 은행 예적금, 송금, 일부 대출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으로 국민은행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 확인이체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5. 청년 햇살로 뉴스 확대 시행. 6월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햇살로 뉴스가 금리 3.6%에서 2%대로 인하, 대출한도 1,200만 원 확대, 은행도 5곳에서 7곳 확대되었습니다. 학업, 취업, 주거 등 청년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드뱅크 도입.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무 정리. 하반기 내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가 도입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이 집중 관리되며 채무 일부 탕감 또는 전부 소각이 가능합니다. 약 113만 명에게 채무 감면 및 제도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차단,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전 설정 시 오픈뱅킹 연결이 차단되고 해제 시에도 은행 창구 방문이 필수입니다. 사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경제 분야 기다림 끝에 보이는 회복, 단 위험 신호도 함께. 1. 성장률 전망 조정.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0.7%로 하향 조정. 소비, 투자, 수출 전 분야에 걸친 저성장 늪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 인하 효과와 정치 불확실성 완화가 맞물리면 내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하반기 정책 금융 추경 영향. 하나증권은 올해 경제 성장률 반등에 추경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KDI 및 산업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관세금리 정책, 글로벌 지정학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실손보험 등 보험시장 변화. 아주경제에 따르면 보험업권도 실손보험 변화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비중증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 상향, 보상 범위 축소가 예상됩니다. 즉, 보험 청구 전 보장 범위와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분야 더 넓어진 그물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상승. 타인 가구 기준 월 609만 7,77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74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에 즉각 반영됩니다. 이 생계급여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타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83만 원에서 195만 원대로 증가합니다. 또한 자동차 자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장 등 사각지대 축소 노력도 병행됩니다. 다음, 의료급여 한도 개편.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며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 비율이 조정됩니다.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타, 노인 장애인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노인 100만 개 돌봄 일자리 확대, 최중증 장애인 대상 드문의 시간 1:1 돌봄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아동 입양 양육비 보호. 7월부터 입양제도 국가 중심 개편, 긴급 보호 출산 지원비 신설,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월 100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배드파더스로부터 정당한 양육비 회수를 지원합니다. 6. 청년 가족 지원 확대. 청년 도약계좌 정부 지원 확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완화. 출산 양육 지원. 근로장려금 상향.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넷째, 내 삶에 바로 적용하는 실전 대응 가이드. 1. 대출 계획자는 DSR 3단계 기준 계산 필수. 대출 상담까지 서둘러야 합니다. 2. 전세 입주 예정자는 보증 심사 기준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예금자는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승을 적극 활용해 분산 예치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및 소상공인은 햇살로 뉴스. 배드뱅크 활용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계부채 보유자는 채권 조정 대책을 통해 경제 제도약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6.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변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신청 기준이 달라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는 돌봄 입양 긴급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필요한 다각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금융은 더 안전해지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예금 안전망은 단단해집니다. 경제는 회복 조짐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 리스크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두텁고 촘촘한 그물망을 목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이해, 그리고 계획적 대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대출 저축 지원 신청 자산 분배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 정책 변화는 곧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25년 하반기 당신의 기준이 바뀌고 기준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